이 방법 단 3일이면 효과가 보입니다. 병원 가지 않고도 검버섯을 옅어지게 하는 비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승수입니다. 올해 70세이고 40년 동안 피부과 진료를 해오고 있어요. 혹시 거울을 볼 때마다 손등이나 얼굴의 어두운 반점이 눈에 밟히시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검버섯, 그 원인과 집에서 해결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병원 안 가고도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 끝까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손등 한번 보세요.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시죠? 가족 사진 찍을 때 손을 뒤로 숨기게 돼요. 손주들이 할머니 손 잡자고 할 때마다 부끄러워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도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검버섯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계시니까요. 선생님, 레이저 치료 받으면 수십만 원 들잖아요. 그것도 여러 번 받아야 하고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체념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40년간 환자분들 치료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검버섯은 단순히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싼 레이저 치료 받지 않아도 집에서 천연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제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15년 전 어머니가 75세셨을 때 검버섯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하셨어요. 손등과 얼굴에 검버섯이 많이 생기셔서 외출도 꺼려 하시고 우울해 하셨거든요. 의사인 아들로서 뭔가 해드리고 싶었지만 고령이신 어머니께 레이저 치료를 권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때부터 제가 천연 재료를 이용한 검버섯 치료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죠. 한의학 서적도 찾아보고 민간요법도 연구하고 해외 논문도 뒤져가면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천연 치료법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방법들을 어머니께 적용해 봤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3개월 후 어머니의 검버섯이 70% 이상 옅어졌어요. 6개월 후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가 되었고요. 어머니는 다시 자신감을 찾으셨고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도 하시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 방법들을 환자분들께도 적용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셨어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3,000원 이하의 비용으로 실행할 수 있고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 돼요. 부작용도 거의 없고 안전해요. 먼저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잠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사실 검버섯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알고 제대로 대처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거든요. 제가 40년간 연구한 결과 검버섯의 주요 원인은 크게 4가지예요. 첫 번째, 자외선 누적 손상. 두 번째, 혈액순환 장애. 세 번째, 체내 독소 축적. 네 번째, 호르몬 변화.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릴까? 먼저 자외선 누적 손상부터 볼까요? 여러분, 지금 손등 한번 더 보세요. 평생 햇빛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햇빛에 계속 노출되면 피부 속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생성돼서 한 곳에 뭉치게 돼요. 이 과정을 광노화라고 하는데 자연 노화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자외선은 크게 UVA와 UVB로 나뉘는데 UVB는 피부 표면에 화상을 입히는 자외선이고 UVA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콜라겐을 파괴하고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요. 특히 UVA는 유리창도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실내에 있어도 창가에 오래 앉아 계시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혹시 창가 자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세포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돼요.
이 활성산소가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멜라닌 색소를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젊을 때는 피부 재생 능력이 좋아서 이런 색소들이 자연스럽게 배출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 색소가 한 곳에 뭉쳐서 검버섯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진료한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젊었을 때부터 30년간 농사일을 하셨어요. 모자나 장갑 없이 햇빛 아래서 일하셨던 거죠. 그 결과 65세가 되었을 때 손등과 팔에 검버섯이 정말 많이 생기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이제 늙어서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계셨지만 꾸준한 관리를 통해 지금은 많이 개선되셨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원인, 혈액순환 장애에 대해 말해 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돼요. 이로 인해 피부 세포에 충분한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고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손발이 자주 차가우신가요? 그렇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져요.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느려지고 오래된 세포가 제때 교체되지 않아서 색소 침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특히 말초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분들은 손끝, 발끝이 자주 차갑고 피부색이 칙칙하며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특징을 보여요.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세 번째 원인, 체내 독소 축적이에요. 간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해독 기관이거든요. 간에서는 하루에 500가지 이상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저하되고 현대인의 생활 습관으로 인해 독소가 과도하게 축적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간에서 처리하지 못한 독소들은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요. 이 독소들이 피부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멜라닌 생성을 자극해서 색소 침착을 유발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가공식품, 화학 첨가물, 환경 오염물질,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체내에 독소가 쌓이기 쉬워요. 또한 과음, 흡연, 불규칙한 생활 등은 간 기능을 더욱 저하시켜서 독소 축적을 가속화시켜요. 혹시 여러분 요즘 피로감을 자주 느끼시나요? 소화가 잘 안 되시나요? 그렇다면 간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원인, 호르몬 변화예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피부에 큰 변화가 생겨요. 에스트로겐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따라서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색소 침착이 쉽게 발생해요. 남성분들의 경우에도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감소하고 이는 피부 재생 능력 저하로 이어져요. 자, 이제 원인은 다 알아봤으니까 본격적으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나나 껍질이에요. 네, 바나나 껍질로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거 정말 효과 있어요. 지금 화면에 바나나 보이시죠? 이 바나나 껍질이 검버섯 제거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바나나 껍질 안쪽 하얀 부분에는 살리실산, 루테인, 안토시아닌 등의 성분이 들어있어요. 살리실산은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화학 박피제의 주성분이거든요.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2011년 인도의 한 연구에서는 바나나 껍질 추출물이 멜라닌 생성을 30% 이상 억제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또한 2015년 브라질 연구에서는 바나나 껍질의 항산화 효과가 비타민 C보다 2배 높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사용법 알려드릴까? 먼저 잘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세요. 너무 덜 익은 바나나는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익은 바나나는 끈적해서 사용하기 어려워요. 바나나 드시고 난 후 껍질을 뜨거운 물에 1분 정도 담가서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세요. 그 다음 찬물에 헹궈서 온도를 낮춰주시고요. 껍질 안쪽 하얀 부분으로 검버섯 부위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처음에는 2-3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5분까지 늘려가시면 돼요. 너무 세게 문지르시면 안 돼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마사지가 끝나면 15-20분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이때 비누나 세안제는 사용하지 마시고 물로만 깨끗이 헹궈 주세요. 하루에 한 번 저녁 시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하시면 자외선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서 권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5-6회 정도 꾸준히 하시면 돼요. 제가 진료한 김영희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3일째부터 검버섯이 옅어지기 시작했고 2주 후에는 절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6개월 후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가 되었고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들이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사용 전에 팔 안쪽에 패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방법, 레몬과 꿀을 이용한 천연팩이에요. 지금 화면에 레몬과 꿀 보이시죠? 이 조합이 정말 강력해요. 레몬에는 비타민 C, 구연산, 리모넨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멜라닌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요. 꿀은 천연 보습제이자 항균제예요. 꿀에 들어있는 효소들은 피부 재생을 돕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거든요. 레몬과 꿀의 조합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요. 팩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신선한 레몬 반 개를 짜서 즙을 내세요. 레몬을 짜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 돌리면 즙이 더 많이 나와요. 레몬즙에 생꿀 한 큰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시중에서 파는 가공된 꿀보다는 생꿀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밀가루 2큰술을 조금씩 넣어가며 반죽처럼 만드세요. 너무 되직하면 레몬즙을 조금 더 넣고 너무 묽으면 밀가루를 더 넣어서 농도를 조절하세요. 사용법은 이래요. 먼저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깨끗이 하세요. 그 다음 만들어둔 팩을 검버섯 부위에 두껍게 발라주세요. 얼굴 전체에 발라도 되지만 눈 주위는 피해주세요. 15-20분간 기다렸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시면 돼요. 너무 자주 하시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박미경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일주일 만에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졌고 한 달 후에는 화장 없이도 자신감을 갖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레몬이 자극적일 수 있으니 민감성 피부인 분들은 주의하세요. 레몬즙 대신 레몬 에센셜 오일 2-3방울을 사용해도 돼요. 그리고 사용 후 햇빛에 노출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심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저녁에 사용하시고 다음날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세요. 혹시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 파프리카예요. 이거 좀 의외죠? 지금 화면에 빨간 파프리카 보이시나요? 이 파프리카가 검버섯 제거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파프리카, 특히 빨간 파프리카에는 리코펜, 베타카로틴, 비타민 C, 캡사이신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리코펜은 토마토보다 3배 높은 함량을 자랑하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자외선 손상을 복구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O로 전환되어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개선해요. 캡사이신은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피부 세포에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요. 파프리카는 내복과 외용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먼저 내복용 파프리카 차 만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콩나물 300g과 빨간 파프리카 1개를 준비하세요. 콩나물은 깨끗이 씻어서 뿌리를 제거하고 파프리카는 씨를 제거한 후 길게 썰어주세요. 내열 용기에 콩나물과 파프리카를 담고 물 1리터를 넣은 냄비에 용기를 넣어 중탕하세요.
1시간 정도 중탕한 후 체에 걸러서 물만 따로 받아두세요. 이때 나온 물이 파프리카 차예요. 이 차를 아침, 저녁 공복에 각각 120cc씩 마시세요. 공복에 마시는 이유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맛이 싱거우면 꿀을 조금 넣어서 드셔도 돼요. 외용법으로는 파프리카 팩을 만들 수 있어요. 빨간 파프리카 반 개를 믹서에 갈아서 플레인 요구르트 2큰술과 섞어주세요. 요구르트의 유산균과 단백질이 파프리카의 영양분 흡수를 도와줘요. 이 팩을 검버섯 부위에 20분 정도 올려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시면 돼요. 이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2주 만에 손등 검버섯이 현저히 옅어졌어요. 몸 안팎으로 동시에 작용해서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방법, 녹두예요.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피부 미용에 사용해온 전통적인 재료죠. 지금 화면에 녹두 보이시나요? 녹두에는 사포닌, 이소플라본, 비타민 B군,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사포닌은 피부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고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피부 재생을 촉진해요. 특히 폐경 후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녹두의 차가운 성질은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고 열독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검버섯을 열독이 피부로 나온 것으로 보는데 녹두가 이런 열독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녹두차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녹두 백지를 깨끗이 씻어서 물에 2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불린 녹두와 감초 한쪽, 물 1리터를 냄비에 넣고 끓이세요. 물이 끓으면 약한 불로 줄여서 10분 더 끓여주세요. 끓인 후에는 체에 걸러서 물만 따로 보관하세요. 이 물을 하루에 2-3번 커피잔으로 한 잔씩 마시면 돼요. 녹두차는 몸에 열을 내려주고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서 꾸준히 마시면 피부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녹두 팩도 만들 수 있어요. 삶은 녹두 1컵에 녹두차 2컵, 우유 2큰술을 넣고 믹서에 갈아서 부드러운 페이스트를 만드세요. 우유의 단백질과 지방이 녹두의 영양분이 피부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줘요. 이 팩을 일주일에 2번 정도 얼굴이나 손등에 골고루 발라주시고 20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녹두 팩은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꾸준히 사용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보여요. 정말숙 할머니는 녹두 방법을 3개월간 꾸준히 사용하신 결과 얼굴의 기미와 검버섯이 70% 이상 개선되었어요. 또한 전체적인 피부톤이 밝아지고 탄력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5번째 방법, 우엉이에요. 동양에서 오랫동안 해독식품으로 사용되어 온 풀이채소죠. 지금 화면에 우엉 보이시나요? 우엉에는 이눌린, 사포닌, 폴리페놀, 섬유질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눌린은 강력한 해독 효과가 있어서 간 기능을 개선하고 체내 독소 배출을 도와요. 사포닌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2018년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우엉 추출물이 간 독성을 50% 이상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또한 2020년 한국의 연구에서는 우엉이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우엉차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신선한 우엉 200지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기지 말고 얇게 썰어주세요. 우엉 껍질에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으니 껍질째 사용하는 게 좋아요. 썬 우엉을 햇볕에 2-3일 말려서 수분을 제거하세요. 완전히 마른 후에는 팬에 볶아서 고소한 향이 날 때까지 볶아주세요. 볶는 과정에서 우엉의 유효 성분이 더 잘 우러나게 돼요. 볶은 우엉 30지에 물 1리터를 넣고 20분간 끓이세요. 끓인 후에는 체에 걸러서 우엉차만 따로 보관하세요. 이 차를 하루에 2-3잔 꾸준히 마시시면 돼요. 우엉차는 처음에는 쓴맛이 날 수 있지만 꿀이나 대추를 넣어서 마시면 맛이 좋아져요. 꾸준히 마시면 몸에 독소가 배출되면서 피부가 맑아지고 검버섯도 점차 옅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외용으로는 진한 우엉차에 거즈나 화장솜을 적셔서 검버섯 부위에 10분 정도 올려두는 압축팩을 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3번 정도 하시면 좋고요. 우엉은 장기간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2-3개월 꾸준히 하시면 검버섯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피부 톤도 맑아지고 몸의 컨디션도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조영희 할머니는 우엉 방법을 6개월간 꾸준히 사용하신 결과 20년 된 검버섯이 80% 이상 옅어졌어요. 또한 만성 피로감도 사라지고 소화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천연 검버섯 제거법을 알려드렸는데 어떠세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새로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자외선 차단이에요.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2-3시간마다 덧발라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모자, 선글라스, 장갑, 긴팔 옷 등으로 물리적 차단도 함께 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이므로 가급적 외출을 피하시거나 외출하시더라도 그늘을 이용하세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서 체내 독소 배출을 도와주세요. 물 대신 녹차나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좋아요. 항산화 식품을 많이 드세요. 블루베리, 토마토,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등의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이런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검버섯 생성을 억제해요. 규칙적인 운동도 매우 중요해요. 주 3회 이상 30분씩 걷기 운동만 해도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운동을 하면 땀을 통해 독소가 배출되고 성장 호르몬 분비도 촉진되어 피부 재생에 도움이 돼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필수예요. 하루 7-8시간은 주무시고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므로 이 시간에는 꼭 주무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서 피부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요. 명상, 요가, 독서, 음악 감상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세요. 금연과 금주도 필요해요. 담배와 술은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간 기능을 저하시켜서 독소 축적을 가속화해요. 특히 흡연은 피부 혈관을 수축시켜서 영양 공급을 방해하므로 피부 건강에 매우 해로워요. 자, 이제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천연 재료라고 해서 모든 분에게 안전한 건 아니에요. 개인차가 있으므로 처음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팔 안쪽에 패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24시간 후에 발진, 가려움, 따가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용하셔도 돼요.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농도를 낮춰서 시작하시고 사용 빈도도 줄이셔서 점차 늘려가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피부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 피부 질환이 있거나 약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혈액 희석제나 당뇨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은 사용을 피해 주세요. 태아나 신생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것도 중요해요. 개인차가 있으므로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2-4주 후부터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3-6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면 뚜렷한 개선을 보실 수 있어요. 20년 이상 된 오래된 검버섯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한 관리를 통해 분명히 개선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에 만족하시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셨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안전한 방법들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시면 절대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최소 2-3주는 꾸준히 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만 하지 마시고 여러 방법을 조합해서 사용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피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주름 없애는 천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